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최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칠 권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칠 권리는 빅토어 마이어 쉔베르거 교수가 2009년 자신의 저서에서 처음 주장한 개념인데요. 인터넷상에 떠도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아직 정의가 명확하진 않고 또 여러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법제화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그 지워지지 않는 기억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하루 그 마법의 지우개가 주어진다고 하면 어떤 거 지우고 싶으세요? 사람마다 사실 지우고 싶은 거는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사이버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영원히 썩지 않는 그곳, 사이버상의 폭력의 고통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저희 푸른나무재단의 2022년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피해 양상도 정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저희 재단 상담 사례에 따르면 익명의 SNS 앱이나 또 그런 사이트에서는 조건 만남 등 허위 사실을 게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 또 저격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사례, 그리고 배달 서비스 앱에서는 다량의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 학생에게 배달시켜서 학생한테 결제하게 해서 피해를 주는 사례, 또 공유형 교통수단 앱에서는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 등의 대리 결제를 강요하는 사례, 또 여러분 요즘 많이 쓰실 거예요. 그 중고거래 사이트 아시죠? 그거 많이 쓰실 텐데 이런 중고거래 앱에서는 가짜 명품을 올려놓고 강매하거나 그 인근 지역임을 강조해서 협박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 다양한 양상으로 디지털 플랫폼마다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학생 중에 53.6%는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그중에 자살이나 자해를 충동의 경험을 있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학생들은 26.8%나 되었습니다. 이런 사이버 폭력의 고통, 이것들은 사실은 학생뿐만 아니라 정말 그 가정에도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게 되는데요. 피해 자녀를 둔 가정은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는 심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우리 아이는 지금 현재 학교도 못 가고 우울증 약도 먹고 있고 이런 걸 다 내가 혼자 짊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나도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다. 피해가 계속 우리 집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나는 것 같다. 눈덩이처럼 불어만 나는 피해. 이 말은 학교폭력 문제를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만났던 상담사라면 정말 공감하는 문장입니다. 바로 이것이 피해자의 학생, 그다음에 그 가족 구성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이버 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문제인 만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 가정의 치유를 돕고 지역 내 비폭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관련 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에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지원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이버 폭력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스마트폰 보유율 세계 1위인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아마도 참이 되긴 좀 어려운 명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폭력 발생 이후에 피해 학생의 고통을 줄이고 2차 피해 예방과 그들의 회복을 지원할 그런 우리 사회의 안전망, 이것은 잘 갖추어져 있을까요? 얼마 전 제가 만난 그 나무라는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나무는 자신의 이름과 별명을 비하하거나 성적인 그런 단어들로 익명의 저격글로 이제 고통을 매우 받고 있었는데요. 나무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를 저격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것이 나무를 겨냥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어서 학교폭력 피해 신고 자체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진실 앞에서 나무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처럼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에서 누가 나무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또 어디서 나무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나무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현재는 조금 안타깝지만 나무를 도울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무처럼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리고 피해 증거가 모호한 경우에도 사안 처리와 별개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또 이들을 지원할 전문기관을 확충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기록 삭제나 이들을 위한 치료와 교육에 더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우리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그 5가지 과제 중에 하나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이용 환경의 보장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지금은 보안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위주로 방향이 조금 설정되어 있는데, 청소년의 안전한 사이버 환경 보장을 위한 그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도 조금 다루어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상담을 하다 보면 가해자나 피해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신고나 사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피해 학생 보호에 있어서는 그 지역별로 수준의 차이가 좀 발생이 되어서 원하는 도움을 줄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피해 학생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전담기관은 3개소에 불과합니다.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문제에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이 가능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기관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피해 학생 보호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그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복 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과 회복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요. 또 지역별로 그 회복의 수준을 조사해서 그런 것들도 조금 공표될 수 있게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사안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했다라고 호소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보호를 못 받았다기보다는 그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사안 처리 전 과정, 그리고 피해 회복에 관련한 그런 사항들, 그리고 보호를 위해서 본인이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을 정보 제공을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피해 학생의 보호, 그리고 일상 회복,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사후관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서는 사후 지도라는 용어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피해 학생의 적응 지도, 그리고 가해 학생의 선도, 또 주변 학생의 교육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 예방법과 그 시행령에는 사후 조치라는 용어로 지금 설명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현재는 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이 사후 지도를 어느 시점에 또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후관리의 개념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는 조치 이행 단계 이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사후관리는 그 범위를 보다 좀 확대를 시켜서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문제 해결의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피해 학생 중심이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의 보호와 회복,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피해 학생의 정말 그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희 푸른나무 재단이 설립되던 1995년, 그때만 해도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이란 용어조차 인정하지 않았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28년이 지났는데요. 28년이 지난 지금에도 학교폭력은 모습을 바꾸어서 사이버 폭력으로 다양한 얼굴을 드러내고 나날이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폭력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이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또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관심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또 개선점이 좀 많이 찾아져서 더욱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만들고 피해 학생의 보호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